자, 5번 갑시다. 5번이 어려워요. 보세요. 5번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수능 지문에서 항상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이런 장르의 이제 지문입니다. 지금 딱 5번에 해당하는 인문학. 과학 지문도 있죠. 과학 지문도 어려워요. 근데 과학 지문은 이게 실체가 있거든. 이미 정립된 이론이 있거나 물리적 현상이거나 실체가 있는 게 있어서 그것만 파악하면 이제 그 뒤엔 쉬워지는데 인문학은 이게 실체가 없다.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펼친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인생을 좀 오랫동안 살고 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단테 신곡 이런 거 읽어봤자 개소리거든. 지금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 인생을 살아봐야 이해가 된단 말이야. 어린 왕자 거의 다 읽어봤죠. 그죠? 어린 왕자. 오늘 읽어봤니? 어린 왕자? 어린 왕자 그 잘못된 게 어린 왕자를 지금도 교과 과정에 있나? 국어 교과 과정에 어린 왕자 나오니? 나와? 그 어떤 부분이 나오나? 내가 저기 고딩 때는 이런 게 나왔는데 해갖고 뭐 저기 뭐야 여우 이 새끼 나갖고 너 나 길들이고 책임져 이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꽃하고 뭐 너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두근두근 이게 변태 같은 얘기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가? 교과서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니? 그래서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 뭐 이런 거. 그거 되게 기억 안 나? 어린 왕자를 중고등 과정에 넣는 건 대단히 슬픕니다. 왜냐면 어린 왕자는 제목이 어린 왕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사실 몇 살에 읽어야 될까? 어린 왕자는 몇 살에 읽어야 이게 와닿을까? 어린 왕자는 죽기 직전에 읽어야 돼요. 죽기 직전에 인생을 다 살고 근데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막 어린 왕자 마지막 그거잖아. 자기 별로 돌아가잖아. 그러면서 이 육신의 몸을 버려 내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어린 왕자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물리적인 현실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자기 별로 돌아가는 게 자기 이제 원래 자기 이제 원래 태어나기 전에 걸로 돌아간다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어린 왕자는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기 전에 딱 읽으면 그렇구나 느낌이 이게 막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의 특징이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이제 대학교 때까지 그리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딱 접어들면 거기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막 등장해. 이게 사회가 녹록지가 않아. 그때 딱 읽으면 이게 또 감동이 또 새로워요. 그죠? 그런 고전 작품들. 그래서 인문학이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뭔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가서. 자,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글인데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일단 자, 좀 배경 설명을 하고 우리가 법과 도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그죠? 법과 도덕. 법은 뭐야? 그 느낌이 다르지.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의는 내려본 적 없죠. 근데 수능지문에 이런 걸 다뤄요. 법은 뭐야? 법은 이렇게 해라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도덕은 뭐야? 도덕은 이렇게 해라라고 뭔가 법으로 말 그대로 규칙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안 했을 때 약간 좀 뭔가 미안한 거. 그죠? 도덕이죠. 약간 자발성이 있고 법은 강제성이 있고 그지? 근데 법이든 도덕이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니?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뭘 위해서야? 대한민국의 법과 우리 한민족의 도덕은 다 뭘 위해서야?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두 개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 그죠? 근데 차이점도 있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 법과 도덕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 자 보세요. 밑에 제가 예시를 이따 들 건데 법 중에 이런 게 있죠. 이거부터 할까? 자, 내가 갑자기 오늘 한별이가 이제 해석을 반만 써왔어. 그래서 내가 과제를 거둘 때 왜 반만 써? 이러면서 싸대기를 때려줘 이렇게. 싸대기를 왜 반만 써? 나머지 반도 너도 얼굴 반 대 이러면서 싸대기 때렸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건 일단 뭐에 걸려? 그럼 이런 행위를 한 나는 도덕적이야 아니면 비도덕적인 행위야 이거는? 비도덕적인 행위죠? 동시에 이건 뭐야? 법에도 걸리죠. 동시에 불법적이기도 하죠. 그죠? 그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도덕과 법은 똑같은 개념이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다른 경우 볼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성년자죠? 밤 10시 되면 우리 성빈아 밤 10시 되면 깸방에 있을 수 있니 없니? 넘어가면 아직까지 그러지 이거 그지 같은 법이야. 뭐 집에 가서 게임하는 걸 장소만 바뀔 뿐 존나 웃겨 이거. 존나 웃겨.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죠? 밤 10시 되면 게임방에서 나가야 되죠. 그럼 봐봐 밤 10시 넘어서 게임방에 가는 행위 이건 어때? 불법이지.
그죠? 근데 이게 비도덕적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도덕하고도 관련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 바로 불법적인 행동이 모두가 다 뭐는 아니다. 부도덕한 행위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또 뭐다? 아, 도덕과 법은 또 다른 개념이기도 하는구나. 반대 경우를 볼까? 자, 지하철에 앉았어 내가. 아, 정말 피곤해. 앞에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곧 쓰러지실 것 같아. 할아버지가 앞에 내 앞에 딱 서셨어. 자리는 없어. 내가 여기서 양보를 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면 양보를 안 해요. 이건 어때? 비도덕적이죠. 그죠? 근데 이게 불법은 또 아니네. 그죠?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다.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법과 도덕. 이걸 이제 법사회화하고 도덕사회화라고 되어 있는데 법사회화라는 건 뭐냐면 법을 사회 속에서 잘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얘기예요. 도덕도 도덕을 잘 지키도록 사회화시키는 거 이런 얘기고 법 사회화와 도덕 사회화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두 개의 특징에 대한 글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문의 순서를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법 사회화의 목표는 instill이라는 단어가 다른 지문에도 나왔고요. 여기도 나오거든.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실제 수능에 연계되면 단어 안 줍니다. 외우셔야 돼요. instill, 주입하다. 자, 주입하는 것인데 이게 삽입이 됐고요. 얘 빼고 뒤에 목적어 얘를 보셔야 되고. 자, 다시 법 사회화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인데 절실한 의무나 책임감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따르라고 하는 책임감이고요. 법적인 authority 뜻이 뭐죠? 권위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권위를 받아들이라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자, 도덕 사회화의 목표는 똑같은 구조죠. 주입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duty, 임무를 주입하는 것인데 이 임무는 사회적인 기준을 따르라는 임무예요. 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independent of는 우리가 어떨 때 언제 외웠냐면 혹시 기억나니? independent of 뜻? 뭐지? 우리가 뭐 할 때 이걸 정리했냐면 regardless of라는 단어 있을 때 뜻이 뭐였어요 이거? 뭐뭐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거 동의어가 independent of라고 뭐뭐와 독립적인 얘기니까 자 뭐와 상관없이 어떤 규칙이나 규범과 상관없이 법과 상관없이 따라야 할 행동, 의무 요걸 가르치는 게 바로 도덕 사회화다. 그래서 내용을 잘 정리하면 법 사회화와 도덕 사회화에 대한 정의를 내린 글이에요. 각각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고까지만 얘기해서 자 A로 가보자. 이제 A에서 물음표가 뜨는지 볼 텐데 요거 보세요. criminalize라는 단어를 조금만 분석해볼까? 최초의 cri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rime 뜻이 뭐죠? 범죄라는 뜻이고 자 criminal이라는 단어는 뭘까 그러면? criminal, 범죄에 의한 형용사도 되고 명사로 이게 범죄 자료도 돼요. ise는 뭐라고? 뭐뭐화하다. 뭐뭇을 범죄화하다라는 얘기는 특정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불법이야 라고 하는 거. 자 보자. 어떠한 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A에서 지금 물음표가 뜹니다. 위에서 지금 두 개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뿐이야. 근데 이 문장까지 정리하면 얘는 어떤 뜻인지 봐봐. 여기서 말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는 이렇게 가정하자. 아까 말한 10시 넘어서 미성년자가 PC방 가는 거를 말하자. 자, 10시 넘어서 미성년자가 PC방 가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화하는 것은 만들지 않아요. 그 10시 넘어 PC방 가는 것을 immoral, 뭐겠니 이건? 비도덕적이라고 만들진 않아요. 불법이라고 다 비도덕한 것은 아니다. 부도덕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이해되죠? 그죠? 자, nor는 뜻이 뭐라고 이건? nor의 동의어는 뭐라고요? 바로 neither라는 거. 우리가 수능 문법 할 때 했고요. 뜻이 일단 뭐다?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전제 조건이 앞에 부정이 등장할 때 이 no라는 no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역시나 보세요. 그 no가 나오는 순간 부정어가 뒤에 있던 부정어가 문장 처음으로 온 개념이라서 뒷문장은 뭘 해줘야 돼? 도치라는 걸 시켜서 동사 주어로 가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요 is가 요 끝에 있으면은 요 is가 여기 있으면은 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문법상 틀린 것이고 반드시 도치를 시킨다. 다시 자 10시 넘어 PC방 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그 행동을 비도덕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또한 역시나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들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역시나 모든 부도덕한 행동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는 것 등의 그런 행동들이 nor하고 necessary를 우리가 합쳐줘야죠. necessary 뜻이 뭐라고? 뭐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또 여기도 나오지만 어디가? not always 자 뭐가 떠오르면 여러분 전부나 둘 다를 나타내는 단어가 부정과 함께 쓰이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
모두가 그런 것만 아니다. 그래서 부분 부정을 한다. 그런 애도 있고 안 그런 애도 있고. Not necessarily 뭐다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부분 긍정으로 해석을 해라. 자, 다시 해볼게 그럼. 역시나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은 행동들, 걔네들도 꼭 불법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두 문장을 통해서 이 법과 도덕, 이 불법과 비도덕이라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일 수가 있다. 두 개가 같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에서. 그래서 위에선 지금 법사회와 도덕사회의 정의만 내렸을 뿐이기 때문에 이 뒤에 구체적인 예시로서 두 개는 다르다라는 것은 좀 약간 어폐가 있죠. 그래서 A는 나중에 두 개는 같지 않다라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그 뒤에다가 넣어주자고. 그게 다른 어딘가에 있어요. 자, B로 넘어가자. given이라는 단어를 잘 볼게요. given 뜻이 뭐였죠? 몇 번씩 외웠죠? 동의어까지 외웠죠? given 뜻은 주어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뭐가 있다고 한거라? 기억나니? given? 뭐뭇을 고려해 봤을 때, 감안해 봤을 때 동의어는 뭐가 있죠? 동의어는 considering 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였고 감안해 봤을 때 자, 요 given의 문장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렇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그 두 개가 보통 뭐 한다 이렇게 돼요. 그 두 개라는 건 당연히 위에 나왔던 법사회와 도덕사회를 받아주고 물음표가 안 되기 때문에 B가 가장 처음에 오는 문장이었고요. 해석을 해볼까? 자, 대디아를 감안해 봤을 때 무엇을? 일상생활 속에서 전면 묶어주죠? 이게 주어가 되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행동들이 이 행동이란 사회가 보세요. 간주하다라는 동사는 이렇게 A, B라고 됐을 때 A를 B라고 간주하다 이렇게 되거든. A가 지금 관계되면서 대수로 바뀐 구조예요. 그래서 묶어서 그래서 수식이고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돼요. 다시 보자. 어떤 행동이냐면 사회가 이게 비도덕적이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자주 prohibit이라는 단어도 외웠죠? 뭐였어요? 금지하다, 막다. 동의어 대봐봐. 금지하다, 막다. inhibit, ban, bar, forbid, block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 자, 다시 사회가 비도덕적이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행위들. 내가 아까 한별 너의 해석을 절반하면서 뺨 때리는 거. 그러한 행동들이 법에 의해 자주 금지된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죠? 뺨 때리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법사회와 도덕사회와는 보통 작동을 하는데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작동을 합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뭐였다고? 법사회화는 이러한 거고 도덕사회는 이런 거야. 두 개는 어쨌든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가 있다라는 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는 이어지고 그 뒤에 however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문제풀이 거의 끝난 거지. 왜냐? 그러나가 나왔단 말이야. 뒤에 내용 봐봐. 그러나 that 항상 바꿔줘야죠. 대명사는. 그것은 not always 아까 뭐라고?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것은 항상 뭐인 건 아니다. The case는 여러분 경우, 사건, 통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the fact와 비슷한 뜻도 있어요. 사실 정도 개념으로.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러한 경우, 즉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니? 두 개는 공통의 목표, 즉 똑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가 뒤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분석한 대로 이 뒤에 뭐가 이어져야 돼? A가 이어져야지. 왜? A의 첫 문장이 뭐였어요? 두 개는 일부 다른 개념일 때가 있다가 이어지기 때문에 답은 거의 나온 겁니다. 잠정적으로 답은 뭐다? B, A, C로 가면 대충 적절하겠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게 왜 항상 사실이지만은 않다. 왜 그러냐? 추가 설명 보자. 그런 개념으로 다시 보세요. 자, 어떠한 행동을 불법화하는 것은 꼭 그 행동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모든 비도덕적인 행동이 반드시 불법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른 때일 때가 있어요. 자, 그 뒤에 읽어보고 C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 여기 조금 어려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경우에 대한 관계 부사로 설명이 들어가요. 자,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첫 번째, 삽입은 지금 관계사나 의문사 뒤에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삽입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동사하기에. 자,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믿기에 어떠한 행동이 비도덕적인 그러한 경우. 근데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어져요.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의가 생략된 거예요. 자, 어떠한 행동이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아까 예시로 들었던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는 거, 이걸 예시로 들어보자고. 어떤 행동이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는 것이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뭘 지지하지는 않냐? 그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불법으로 해버리자. 법을 어기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에는 지지하지 않을 거고요. 또한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는 것을 자리 양보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의 완전한 힘을 사용하자라는 거를 지지하지는 않을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얘기야. 어렵게 썼지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는 서로 달라. 뭘 생각해 보면 된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비도덕적인 행위긴 하지만 이거를 불법으로 만들자라는 거는 이건 오바잖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개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왜 마지막에 이어지냐? even if 때문에 그럽니다. even if. 왜? 요 A에서 지금 요 두 번째 문장 있죠? 요거에 대한 뒤에 추가 설명으로 반대로 가정하거든. 봐봐. 자, 이와 동시에 비록 주어가 동사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죠. 위에서 뭐야? 두 개는 이거 불법하지 않나 이런 얘기죠. 두 개는 다르다. 자, 동시에 비록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요. 비록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 법적인 규제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뭐에 대한 법적인 규제?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건 뭐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걸 불법으로 하는 거, 불법으로 규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리자, 법적인 규제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라고 가정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뭐 지지하지 않는다고 나와야 되지. 그 뒤에 설사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로 매우 다양해요. 어디에 있어서 how the way랑 똑같아요. 방법과 그 정도에 있어서 서로 다 다릅니다. 이 정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법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의견이 서로 다 다릅니다. 이게 뒤에 와야 맞죠? 자, 마지막. 이런 관점들은 대단히 많이 형성되는데 그 방식에 의해서 이 방식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말해요. 바로 어떠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법의 위치, 지위와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지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법 사회화와 도덕 사회화의 공통점 및 차이점, 그 점의 이게 지문의 주제가 돼요. 두 개는 공통의 목표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네. 똑같아. 그래. 바뀌는 거 없어. 자, 6번으로 갑시다. 아마 이제 고3들은 특히 학기 시작되면 평일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많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토요일에 상관없지만. 자, 6번 가자. 6번. 자, 6번 이것도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배경 설명 쏙 빼놓고 지금 뭐만 정보만 전달하거든. 보세요. 자, 몇 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은 익스텐드가 뭐라고? 길이 등을 늘리다 그죠? 경쟁이 쭉 이어져 왔는데 바로 럭비 경기에서부터 그다음에 politics 정치에서부터 욕을 주고받는 거 하고 from A to B 이 투도 항상 주의해야 되죠. 뜻이 뭐야? A에서 B까지, A에서 B로 이 투도 뭐다? 자기 뜻이 존재하던 이 전치사예요. 뒤에 반드시 트레이딩이 돼야 돼요. 교환하는 것까지 사망자 수, 통계 수치를 교환하는 것까지 아주 싸움을 많이 해왔다. 자, 프랑스에서 기록들이 시작된 이래로 바로 정확히 수집된 이래로 그 프랑스에서 기록들은 have reported 쭉 보고해왔는데 무엇을? 그 다음 봐봐. considerably 하고 밑에 있는 considerately는 서로 다른 단어다. considerable 얘가 뜻이 뭐라고요? 형용사로 considerable 상당한 동의어는 significant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뜻이고 considerate 얘는 뜻이 뭐라고요? 얘는 사려 깊은 배려심 있는 이랑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상당히고 얘는
배려심 있게 라는 전혀다른 뜻입니다. 자, 상당히 더 적은 death는 원래 죽음이죠. death에 s 붙이면 뜻이 뭐가 된다고? 이건 사망자 수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birth는 출생인데 births가 되면 뭐라고? 이건 출생자 숫자가 돼요. 사람을 명시하게 돼요. 자, 다시. 자, 데이터가 수집된 이래로 그 기록들은 보고해 왔습니다. 상당히 더 적은 사망자 수를 바로 심장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더 긴 수명을 보고했습니다. 영국보다도 더. 요약하자면 둘이 라이벌인데 누가 승리했다? 프랑스가 승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이어지고 A로 가보자. 자, A에서 여기서 물음표가 떠요. 뜬금없어요. 프랑스가 이겼다라고만 나왔는데 뒤에 보자. 심지어가 일단 나와요. 심지어 프랑스 그 자체 안에서조차도 있는데 폭넓은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들에서 물음표가 떠죠. 갑자기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이 심지어 여기에서도 왜 나와? 그죠? 북부 남부가 너무 뜬금없다. 전혀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러한 북부와 남부의 차이는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그 차이가,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대부분의 그 차이가 due to 뭐뭐 때문이라는 걸 나타내요. 바로 남부 사람들의 몸에 더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 때문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A는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언급될 만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 뒤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B로 가자. 여기서 처음에 바로 물음표 뜨죠. 왜냐? Others disagree라는 건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불일치한다지. 근데 여기서는 누군가 주장하는 내용이 없죠. 그죠? 팩트만을 전달했을 뿐. 그지? 그래서 얘가 나오려면 앞에서 뭐 누가 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등장해야 된다. 그 뒤에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의견 불일치하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장을 일단 찾아보고. 자, 점점 윤곽이 잡힌다. 그지? 첫 문장까지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불일치하는데 asserting 주장하면서 그 분류 오류가 뭔지 일단 나와요. 그 분류 오류가 오직 설명할 수 있다고 at most 기껏해야 20%의 차이를 말이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또한 지적하는데 지속적인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이 나오네. 그치? 지속적인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을 지적하는데 유럽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야, 답 나왔네? 눈치가 좀 바로 풀 수 있죠. B는 절대로 바로 올 수가 없지. 그치? 그럼 뭐가 처음에 오겠니? C가 처음에 오죠. 그 다음 차이점이 여기서 먼저 나오지? 이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추가 설명이 이어지겠죠.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C, B, A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C는 읽을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C는 지금 바로 나오죠.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프랑스가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사망자 수 우리가 더 적다.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부터 이게 내용 파악이 좀 힘들어요. 이게 너무나 뜬금없이 나와갖고 봐봐.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망자 수가 적다는 거에 대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국의 이 커니그가 원래 뜻이 뭐야 이게? 동료죠, 그죠?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무래도 영국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나의 영국 동료들, 나의 영국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의 영국 친구들은 말합니다. 주장이 등장하죠? 이 뒤에 B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자, 말하는데 저에게 that 이하를 말을 해요. 상당수의 그 차이점은 어떠한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바로 사망자 숫자의 차이점. 누가 더 적다? 프랑스가 더 적다라는 사망자 수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바로 뭐 때문이라고 영국 사람은 주장하냐? 자기한테 유리하게 주장하겠지. 이 뒤에가 해석이 어려워요. reluctance 뜻이 뭐죠? 요게 reluctance 뜻이 뭐지? 망설임, 주저함. 동의어는 hesitation이 동의어고요. 자, 하나 더. 아까 우리가 willing이 뜻이 뭐라고? willing 적극적인 기꺼이 뭐뭐 하는 거. 봐봐. willingness는 뭐야 이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말해요. 여기에 on을 붙이면 똑같이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요거 세 개 다 외워보시고. 자, 다시. 자, 영국 친구들이 말하는데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그 차이점. 프랑스가 사망자가 더 적다는, 프랑스한테 유리한 그 결과, 그 차이점은 뭐 때문이냐? 바로 그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다. 망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뭘 망설이냐? 요거 하는 걸 망설인데 사망자 수를 적절하게 기록하는 걸 망설여도 그렇다. 누가 생각된 거야 여기에? 여기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망설여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가 좀 이게 괜히 없어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뭘 가지고 바로 똑같은 앵글로색슨의 엄격, 이게 좀 헷갈리죠. 앵글로색슨의 똑같은 엄격함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영국 사람들은, 우리 앵글로색슨족이라 그래요. 앵글로색슨족이 우리 영국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누가 한 명 죽을 때마다 아주 엄격하게 사망자를 딱딱딱 기록을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엄격함을 가지고 사망자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걔들은 프랑스 애들은 망설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 발생한 거지. 원래는 거의 비슷해 사망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한 거지, 그지? 프랑스가 이겼어. 근데 영국 사람은 지기 싫어하잖아. 그럼 뭐라고 주장하는 영국 사람들은 야 원래 거의 비슷한데 프랑스 걔들이 엄격하게 우리는 엄격하게 하거든. 우리는 근데 프랑스 걔는 엄격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서 사망자가 차이가 나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이해됐습니까 상황? 그 얘기예요. 자 C에서 이제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불일치한다로 가보도록 하자. 자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읽어볼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분류 오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오류가 아니라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주장하기에 어떠한 거? 프랑스 사람이 좀 망설이느라 기록을 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진짜 오류는 아니고. 자 프랑스 사람들의 망설임으로 인해 나오는 그 분류 오류는 그것은 오직 설명할 수 있는데 기껏해야 몇 프로? 기껏해야 그 사망자 수의 20%까지만 많이 쳐줘봐야 20%까지만 커버된다 이런 얘기야. 아마도 그러면 실제 위에 기록된 퍼센티지 추정컨대 뭐 더 많았겠지. 60이나 70, 80% 됐겠죠. 그 중에 20%밖에 안 돼. 설명 아마 최대로 많이 쳐줘봤자 뭐야 근거가 없다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50%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다 원인이. 그래서 이 분류오류는 많이 쳐줘봐야 20%만 오직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견 불일치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은 지적을 하는데 보세요. 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가 엄격하게 체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야. 자, 이 다른 사람들은 뭘 지적하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북쪽과 남쪽의 유럽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북쪽과 남쪽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뒤에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을 볼까? 자, 봐봐. 자, 심지어 이제 이해해줘요. 심지어 요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에 대한 더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심지어 프랑스 자체 그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폭넓은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 이 차이점이 이제 뭔지 알죠? 어떤 차이점? 사망자 수의 차이점이 프랑스 안에서도 북부와 남부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프랑스 안에서도 북부와 남부가 다르다는 것은 나타내는데 바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의 대부분의 차이점은 뭐 때문이다? 바로 서다너가 이게 남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부 사람들의 더 몸에 좋은 습관 때문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봐봐.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마지막 문장. 이거 우리가 좀 지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도를 넣어드렸는데, 프랑스 안에서도 북부와 남부가 있죠, 그죠? 북부와 남부 중에 어디가 더 사망자가 적다? 남부 사람들의 건강한 습관 때문이래. 남부가 사망자가 더 적다 이렇게 돼요. 그죠? 북부는 이거보다 좀 더 많고. 근데 나라 대 나라로 비교해봐봐. 누가 더 북쪽에 있어? 영국이 완전 북쪽에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남부 사람들이 몸에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죠? 영국보다 누가 더 몸에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몸에 좋은 습관을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죠? 유럽 전역에서 남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다니까 봐봐. 이 얘기랑 이 얘기를 그럼 봐봐. 자 봐봐. 영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자 수가 프랑스가 얘네가 이겼어. 더 적어. 영국은 뭐라 그랬어? 프랑스가 게을러서 그렇다. 그죠? 엄격하게 체크 안 해서 그렇다. 근데 다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나온 데이터는 진짜 사망자가 더 적은 것에 대한 원인의 진짜 원인을 밝혀주죠. 그 원인은 뭐다? 프랑스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엄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뭐다? 남부 전체적으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몸에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가 지금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영국보다 프랑스가 사망자 숫자가 적은 이유 땡땡 바로 뭐다? 남부 사람들의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때문이다가 지금의 주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문제를 만들려고 다 띄워놓고 해놓으니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문의 거의 마지막 문제 거의 지문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망자 수의 진짜 근본적인 진짜 원인은 바로 남부 사람들의 더 몸에 좋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러하다.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내용 일치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고3들은 직접 연계 내용 일치로 나왔을 때는 내용 일치 치고는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없죠, 그죠?
주제는 딱히 없고 주제는 뭐냐면 이 특정 감자의 무슨 뭐 수학 방법이 특징이 이렇게 돼요. 주제는 딱히 뭐 크게 없고 내용 일지를 좀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수학 되게 되면 감자들은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도 킵이 목적어가 없을 땐 주어의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다. 신선함이 유지되다는 뜻이 있어요. 감자들이 유지가 되는데 겨우 몇 개월 동안만 말이죠. 뭐 하기 전에 감자가 sprout, 싹이 돋아나기 전에. 채소가 싹이 돋아나면 우린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그 싹을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나 맛있는 당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채소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못 먹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못 먹기 전에 몇 개월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자들은 they're vulnerable to 몇 번씩 나왔죠. 뭐뭐에 취약한. 우리 외웠지? 동의어 뭐가 있죠? 뭐뭐에 취약한. 내가 동의어 물어보면 항상 눈을 앞으로 밑으로 까는 사람이었어. 건우야. 뭐뭐에 취약한. 성원아. 앞에 봐라. 오늘 많이 졸리구나. 뭐뭐에 취약한 동의어 뭐예요 여러분? vulnerable to 그 다음에 subject to 기억납니까? 하나 더? 기억이 안 나? susceptible to 요거 세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에 취약한 이란 단어. 자 그리고 감자들은 곰팡이와 decay, 부패에 취약해요. 썩기도 쉽습니다. 감자는 대충 좀 약하구나 라는 걸 잡고 A로 가보자. A에서는 요 시제 때문에 물음표가 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감자의 시제가 일단 현재죠. 감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하죠. 그 뒤에 뭐가 나오냐? 수확된 뒤에 그 감자들은 덮여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과거 시제가 나와. 그죠? 갑자기 덮여지게 됩니다라고 하면 감자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지만 과거 시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특정 감자들이 옛날에 실제 덮여졌다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A는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어요. 시제에서 일단 나오거든요. 시제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제가 수학을 한 뒤에 뭔지 몰라. 그 감자들은 덮여졌어요. 막기 위해서 이슬이 내려앉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감자의 말이죠. 그리고 그 감자들은 leave의 삐입니다. 자 내버려 놔지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밖에 말이죠. freezing temperature 얼는 듯한 온도 엄청난 추위 속에 밖에 그대로 내어놔지게 되었어요. 옛날에 감자를 어떻게 보관하거나 어떻게 처리했다는 구체적인 사례 뒤에 언급된 뒤에 이게 나옵니다. 과거 시제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자 우린 그러면 이제 B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B에서 갈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까요? 자 however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석하죠. 그러나라는 옆집에 통하나보자. 위에 주어진 문장은 뭐였다고? 감자는 좀 약간 약해 뭔가 이런 얘기고 자 그러나 뒤에는 감자가 뭔가 좀 잘 보관된다거나 오히려 강하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맞다면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B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죠. 그러나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라는 얘기는 원주민 과거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 시제로 얘는 갈 수 있는 근거가 앞에서 마련된 거다. 그죠? 뭔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만들었는데 method 방법을 말이죠. 이 방법이란 보관하는 거예요. 감자들을. so의 뜻이 뭐라고요? 동의어는 in order that 뜻이 뭐라고?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서 혹은 하도록. 자 누가 뭐 하도록? 그 감자들이 저장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바로 famine 뜻이 뭐죠? famine 기아 배고픔 기아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장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 역적도 통하죠. 그리고 과거의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가서 이어지는 시제가 맞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B 뒤에는 그러면은 마저 읽어보면은 뭐 계속해서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감자를 처리했는지. 그래서 B에서 나중에 A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어 좀 챙기시면 famine이라는 단어 볼게요. 기아, 배고픔이고 동의어 두 개가 더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쉬운 건 hunger라는 단어가 있고요. 보면 알 거고. 하나 더 뭐가 있죠? 굶주리다, 굶게 만들다는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 뭐다? 나 정말 배고파 죽겠어. 영어로 어떻게 하지? I'm very hungry 밖에 안 들어오죠. I'm fucking hungry 이거밖에 안 들어오죠. 그치? 나 정말 배가죽이 등에 붙어서 이런 거 어떻게 해? 어떻게 표현해요? 영화에 본 적 없나? I'm starving. Mommy, I'm starving to death. 이렇게 하거든. I'm starving to death. starve가 굶주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starvation이라는 게 이게 굶주림, 기아라는 뜻입니다. 세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다시. 자, 그래서 기아에 대비해서 뭔가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 춥고 건조한 여기의 기후는요. 여기는 뭐 이런 안데스 뭔데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의 기후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감자 저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 방법이 바로 A에 나오겠지. 그래서 A로 이어지는 거죠.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자, A로 가서 C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보자. 자, 수확된 뒤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잘 뭐 이게 중요해요. 밤새도록 저 추운 날씨 속에 내버려두게 돼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 감자들이 노출됐는데 태양에 노출되면서 감자의 상태가 어때? 밤새도록 꽝꽝 얼었다가 태양에 노출되면 수분이 다 빠지게 되죠. C에서 그래서 freeze dried potato가 이어지는 거지. C에서. 자, 계속 읽어볼까? 자, 그리고 이 농장의 가족들은 이 가족이라는 건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 똑같이 모두가 trod on은 원형을 외우셔야 돼. tread o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무엇을 밟아서 으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밟다가 아니라 그냥 스텝 on이 아니에요. 밟아서 으깨는 걸 tread라고 그래요. 자, 이 농장의 가족들이 밟아서 으깼어요. 냉동된 감자를. 목적은 express가 원래 표현하다 나타내죠. 근데 지금 주어가 감자고 뒤에 액이 있기 때문에 짜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짜내기 위해서 감자의 액을 짜내기 위해서 이것은 과정인데 반복되었고요. 몇 번? 바로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B에서 A까지 갔고 자, C로 가서 마무리를 지어보자. resulting이란 단어 뜻이 뭐라고요? resulting 그 결과로 나오는 이란 뜻이고 이거 말고 우리가 동의어를 알아야 얘는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resultant라는 형용사도 같이 아셔야 돼요. 그 결과로서 나오는 이란 뜻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on 말린 감자는 뭐 추노라고 읽자 그냥 추노라고 불리는데 저장이 되었어요. seal 봉인하다 봉인된 그리고 permanently 뜻이 뭐예요? permanently 뜻이 뭐지? 뭐죠 여러분? 이건데 우리 permanent 영구적인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구적으로 얼려진 저 지하 바로 저 저장 장소에 보관이 됩니다. 이 저장 장소는요 장소에서 이 추노라는 건 신선함이 유지가 될 건데 몇 년 동안이나 갑니다. 뭐 하기 전에 deteriorate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상태가 나빠지기 전까지 굉장히 몇 년 동안 가요. 자, 추노라는 것은요 이 ground라는 단어 잘 보자. 요거는 여러분 grounded가 되면 틀렸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원형이 grind예요. grind. 그라인더라는 거 주방에서 본 적 없나? 그라인더? 그라인더가 뭐야? 그라인더가 뭐지? 후추 그냥 뿌리는 거 돌려서 하는 거 있죠, 그죠? 이 통. 이게 그라인더야. 끝에서는 그라인더. 그라인더가 뭐뭐서 갈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과거가 되면 ground가 갈았다. PP가 되면 ground pepper. 그 후추 뭐야? 뭐라고 써서 ground pepper. 간 후추, 간 후추, ground, 간이라는 뜻이고 이게 근데 ground라는 동사도 있죠. ground라는 동사는 뭐다? 일단 명사는 뭐예요? ground는 땅, 근거. 동사는 뭐다? 바로 근거를 마련하다, 땅을 마련하다. 추상적 의미로는 말 그대로 또 아까 말했듯이 근거나 이유를 대하는 뜻도 있어요. 요거는 뭐로 바뀌냐? grounded로 바뀌어요.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다, 근거가 마련된 이렇게 돼요. grounded argument, 근거가 마련된 주장 이렇게 됩니다. 두 개는 다른 단어. 여기서 이제 감자 그놈이기 때문에 얘는 갈렸다가 맞죠. ground랑 PP가 와야 된다. 자, 뭐로? flour, 밀가루로 갈렸고요. 빵으로 구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hydrate이라는 단어가 hydrate이라는 단어 요게 hydro, 요게 이제 물이 돼요. hydration, 수분을 공급하다는 뜻이고요. R이기 때문에 다시 수분을 공급하다. 아까 말린 감자죠. 말린 감자에 수분을 다시 넣으면 원상태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그걸 원상태로 되돌리다 이렇게 된 것이고 rehydrate. 원래 뜻은 수분을 다시 공급하다는 뜻이에요. 요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고2 학력평가에 보기로 나왔던 단어인데 dehydration이라는 단어. 이건 뭘까? D가 붙었어. dehydration. 뭐야 이건? hydration 뭘까 그럼 이건? hydrate 아까 뜻이 뭐라고? 수분을 공급하다. hydration 뭘까 이건? 뭘까요? 수분 공급이라는 뜻이고 D는 뭐라고? 다운이거나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해요. 뭐다? 탈수라는 뜻이네요. 수분을 빼버리는 거. dehydrate, 탈수시키다는 뜻이고 이 단어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자, 아니면 다시 수분이 공급돼서 원래 상태로 돼요. 그리고 사용되는데 thick, 두꺼운
액체로 따지면 걸쭉하니 돼요. EN이 붙어서 걸쭉하게 만들다.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프나 스튜를 말이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졌는데 구할 수 있는 뭐든 근처에 있는 고기나 채소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감자를 가지고 감자의 보관 방법, 뭐 그 이용 방법 정도가 질문해주죠. 좀만 참으면 안 돼? 8번까지만 하고. 빨리 가. 자, 8번까지 하고 일단 해봅시다. 하고 이어서 할 때는 좀 시간 보고. 자, 당신은 놀아본 적 있나요? With the sand art toy. 모래 예술 장난감 가지고. 요게 모래 예술 장난감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 그림 두 개로 지문의 주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모래 예술 장난감 이거 뭔지 알죠? 그죠?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거 있었나? 아기 때? 그때 없었나? 이거 뭔지 알죠? 요대로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거. 요거 가지고 놀아본 적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문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뭐냐? 바로 요겁니다. 건축 공법인데 여기 나와요. 다짐 흙다짐 흙다짐 공법이라고 있나봐. 나도 이번에 알아서 흙다짐 공법이라고 있나봐. 얘가 얘랑 똑같죠? 틀이 얘 어떻게 만들어 이거? 틀이 있지 프레임이. 틀이 있고 요 안에다 모래를 탁 해서 순서대로 넣은 다음에 압축시키면 요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벽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기 틀이 먼저 있어요. 하고서 흙을 막 넣고 요게 층층이 하게끔 하고 마지막에 압축을 시켜요. 그리고서 붙이면 요게 벽으로서 틀을 떼내면 벽으로서 완성되잖아. 요게 이제 딱 보면 흙의 질감이나 이런 게 무늬가 그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친환경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싸다 그런데 자연적인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하는 글이에요. 이 지문은. 자, 읽어보도록 하자. 당신은 놀아본 적 있나요? 샌드 아트 토이를 가지고. 자, 이 샌드 아트 토이에서 당신은 뜻이 뭐죠? 쏟아붓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기 물웅덩이 할 때 저저번 시간에 down 뜻이 뭐라고 그거? 쏟아지는 거 폭우라고 외웠었죠? 자, 이 샌드 아트 토이에서 당신은 쏟아부어요 색깔이 들어간 물에를 비어있는 플라스틱 프레임, 틀이나 병에다가 한 겹씩 한 번에 말이죠. 목적은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쁜 디자인과 패턴을 이걸 한번 가지고 놀아본 적 있나요? 자, A로 가자. 물음표를 찾아서 자, make it more attractive. 여기까지 괜찮아.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걸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뒤에서 안 돼요. 왜냐? 너가 붙었다는 얘기는 앞에서 명시가 된다. 바로 그 서로 다른 층들이라는 복수의 층들이 언급이 돼야 돼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복수의 층들이 어떻다라고는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물음표가 떠서 B로 넘어가자. 자,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복수의 층들이 색깔이 입혀질지도 모르는데 천연의 색소를 가지고 말이죠. 자, B로 가보자. 여기서 물음표 뜨죠. 흙다짐 벽들은 이라고 뜬금없이 나왔잖아. 왜? 위에선 지금 샌드 아트 토이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건축 얘기로 뜬금없이 넘어가요. 얘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C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흙다진 벽들은 종종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아예 문제풀이가 끝나죠? 여러 가지 층들로. 어떤 층들? 빨갛고 오렌지, 옐로우, 브라운 앤 크림 컬러드 earth. 여기서 earth는 흙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색깔의 흙으로 이루어진 층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C가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B에서 층이 언급된 A로 가면 된다. C는 나머지 마찬가지 읽을 필요가 없다. 문제 풀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순서는 뭐다? 주제 잡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 잡았으면 넘어가셔야 돼. 풀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빠르게 푼 건 별표만 해놓으시고 45분까지 풀고 나서 정말 맞는지 나머지를 확인 검토해 보시면 돼요. 그래도 맞출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읽어서 시간 부족해서 뒤에 찍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자, 우리 C로 가서 순서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천연, 자연 건축업자들은 사용하는데 비슷한 기법을,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지. 뭐와 비슷한? 샌드 아트 토이와 비슷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슷하긴 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용을 해요. 바로 그들이 건설할 때 흙다진 벽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B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흙다진 벽을 처음으로 건설할 때. 자, 이러한 유형의 하나의 벽은요, 종종 사용되는데 바로 악센트를 뭔가 강조하기 위한 일부분으로서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지어진 건물, 집에서. 이것들은 뭐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다시 말해 거푸집이 뭐냐면 이제 그 붕어빵 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 거푸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축한 혼합물이 바로 모래와 그래버, 자갈과 찰흙의 축축한 혼합물이 쏟아 부어지게 되어 그 거푸집 형태 안으로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쏟아 부은 다음에 그걸 좀 더 이제 뭐 이쁘게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색깔의 염료가 들어갈 수가 있고, 마지막 보시면 자 일단 그 흙이 그 형태 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흙은 팩이 요게 꽉 채워놓다니까는 눌러서 삐삐삐 다져지게 됩니다. 다운이니까 압축시키기 위해서 그 들어간 흙을,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그 들어간 흙이 서로 간에 스틱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서 딱딱한 벽으로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벽이 나오게 된다. 요게 흙 다짐 공법이다. 자, 문장 삽입으로 가볼게요. 14강. 14강의 4번은 저는 쉽다고 봤는데 그래서 1, 2, 3번까지 먼저 풀어볼게요. 4번 틀리신 분은 가면 보시고 좀 보시고. 자, 1번 가자. 1번. 자, 그러나란 역접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문장 삽입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또 참고해야 될 게, 연결어가 등장하면 이게 굉장히 단서가 된다. 특히 그러나라는 것은 요 주어진 문장과 반대되는 것이 앞에서 등장을 한다. 그걸 잘 찾아보자. 자, 그러나 그 문제는 다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일단 단서가 나오죠. 그 문제가 다시 시작된대. 그 앞에 뭐가 언급돼야 돼? 문제가 없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됐거나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없거나 뭐 이게 등장해요. 그죠? 그래야 그러나 문제가 다시 나온다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 찾아보자. 자, 그러다 문제가 다시 시작돼요. 놀이가 바로 직업이, 프로페션이라는 건 주로 전문 직종을 많이 말합니다. 직업이 될 때 문제가 다시 발생해요. 이 직업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보상이 있고요. 책임감 또한 있는데 이 직업이 인테일 수반하는, 데리고 들어오는 보상과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다시 발생해요. 앞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문제가 다시 발생해요. 자, 놀이라는 건 종종 디스카운트가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디스가 붙어서 카운트가 중요하다는 뜻이 있고, 디스가 붙어서 중요성을 아래로 내리는 거, 중요성 없애버리는 거, 평가절하다, 낮게 보다라는 뜻이 돼요. 자, 놀이는 종종 평가절하 되는데 아이를 위한 무언가로, 놀이라는 건 애들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렇게 평가절하되냐면 놀이라는 것이 deal with, 많이 외웠죠?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중요한 생존의 과정을 다루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놀이라는 것이 쓸모가 없으니까 애들 거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자, 1번 뒤에 보자. 일단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놀이를 별거 아닌 걸로 해버리는 것은 심오한, 대단한, 심각한 misunderstanding, 오해입니다. 번 역적 통하죠? 앞에도 이어지고. 자, 놀이는 중요한데, 그럼 얘는 놀이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놀이가 중요하다도 이어지죠? 놀이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놀이라는 것이 정말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런 얘기네. 놀이라는 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왜냐하면 놀이는 허락해주기 때문인데 우리가 행동하도록 그 뒤에는 not A, but B로 이어져요. 전체 구조가 놀이가 중요한데, 쓸모가 없지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행동하도록 해주니까. A 때문이 아니라 B 하기 위해서 행동하도록 하니까. A는 뭐냐? 필요성이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유롭게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놀이이므로, 놀이는 이걸 하게 해주므로 내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데 놀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일이란 건 어때요? 내가 하기 싫어도 돈을 받고 책임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존재가 어떠한 건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지? 강요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일부. 하지만 놀이란 건 뭐다? 주어진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해준다. 그래서 놀이가 중요하다라고 됐다고. 자, 읽어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찾던 그게 나오죠. 일단 놀이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놀이는 오히려 좋은 놈에 내리는 얘기야. 자, 그 뒤에 보자. 3번을 의심을 하고, 3번이 단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뒤에 외부에 대한 보상이, 여기 나왔던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외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게 이제 뒤에 보상이 언급이 돼요. 자, 그 뒤에서 그래 볼까? 요거를 마이크 같은 소용이 해보자. 자, 해볼까요? 어떤 보상이 언급되는지? 음악가들 연주하는 그렇지?
선도한 심포니 그러니까 교향곡 관현악단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들은 아니면 선수들은 어떤 멀티밀리언 뭘까? 밀리언 100만이죠. 멀티는 여러 개죠. 수백만 달러.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위해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팀과 함께 그 엘리트 뭐다? 최고의 팀과 함께 더는 느끼지 않는다. 더 느끼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플레이 중의적 의미가 있죠? 연주하다, 운동하다 둘 다 되죠? 그래서 그냥 하다로 하자.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뒤에 뭐가 나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된다. 뒤에는 이제 읽을 필요가 없고요. 확인해보자. 자, 대신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대신에 이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돈을 주는 사장, 구단주를 위해서 바로 그들 자신의 보세요. end가 우리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끝, 동사로 끝내다. 명사로 이게 지금처럼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 또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형용사의 뜻도 있는데 형용사로 이게 final과 똑같은 뜻이 있어요. 최종적인이라는 뜻도 존재합니다. end 뜻이 많아요. 자 바로 이 대열이 누군지 잘 잡으셔야 돼. 그들 자신이 아니야. 나를 고용한 사람들,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내 사장,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 허락하기 대신에 자유로운 흐름,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락하는 것 대신에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심지어 놀이조차도 철장이 말하는 건 나를 가둔 거 놀이조차도 철장의 일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이 꽤 어려웠어요. 함정을 잘 파놔서. 여러분들 함정이 안 걸렸네? 자, 2번 가자. 여기서 일단 노우가 여러분 저번에 한번 했는데 접속사 노우는 비록 저 동사하지만 인데 노우가 콤마와 함께 쓰여서 요 사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장 끝에 콤마하고 문장 끝에 쓰이면 이 노우는 부사입니다. however랑 똑같아요. 그러나라고 연결어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서가 된다니. 그러나 봐봐요. 이게 중요해요. The worst of these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앞에 있는 뭔가 있어. these 이런 복수의 것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 the worst 가장 최악은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최악은 뭐뭐일 건데 이론과 법일 겁니다. 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앞에서 복수의 명사들이 뭔가 등장해 보죠? 그것들. 근데 걔네가 좋다 나쁘다. 게다가 나쁘다가 나와야지. 그래야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최악이라고 받으려면 앞에 있는 것들도 안 좋은데 이 중에 진짜 최악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거 존나 나빠. 그러나 이것들 중에 제일 나쁜 건 이거야. 이런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다? 복수의 명사들이 나오는데 걔네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안 좋다. 그러나 그 중에 최악은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돼요. 근데 헷갈리는 게 이게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앞에 복수의 명사들이 하고 부정적인 묘사가 나와요. 3번 근데 더군다나 theory하고 law까지 나와 이게. 3번이 그럴싸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뒤에 복수의 명사가 부정적인 묘사가 일어나는 게 계속 이어져요. 여기까지 보셨어요. 여기까지 다 these에 포함되는 거라고. 이렇게 뭐뭐뭐뭐 얘기한 이것들 중에 가장 최악은 이거다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명사가 부정적으로 뒤에 계속 이어지더라. 3번이 그래서 매력적 오답이었다. 자,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러나 이것들 중에 가장 최악은 바로 이론과 법일 것입니다. 이 내용 좀 어려워요.
자, 이 이론과 법이라는 것은 거의 polar이라는 단어 볼까요? 최초 이제 pol이라는 단어를 썼고 pole 뜻이 뭐죠? 스키 타본 사람 스키 딴 사람 안 타봤어? 스키가 뭔지 알아? 스키 알아? 타봤어? 스키 그 막대기 뭐라 그래? 폴이라고 하면 그래? 폴대라 그러지 그지? 그 존나 웃긴 표현이야. 폴이 뜻이 뭔지 알아? 폴이 이게 대야. 폴이 대야. 그 폴. 대대 이런 얘기야. 폴대 말도 안 되는. 이 대자가 막대기 대자거든. 폴이라는 게 막대기라는 막대기. 막대기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이게 무슨 뜻이 있냐? 극지방 남극 북극 할 때. 그러니까 북극 영어로 노르트 폴이라고 해요. 폴이 막대기라는 뜻도 있고 극지방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polar라는 게 이게 극지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 폴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완전히 대조가 된 이런 뜻이죠. 극과 극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예전에 모의고사 나왔던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마주칠 때가 있어요. polarization이라고도 하고 여기다가 by를 붙이게 돼요. bipolariz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이 단어 실제로 모의고사 나왔어요. bipolarization 뜻이 뭐다 이거? 뭘 것 같아? by는 둘이에요. 둘. polar에서 is는 뭐라고? is는 아까 말했죠. 뭐뭐화하다. 그러니까 polarize 뭐야? polarize 뭐뭇을 극화시키다 이렇게 돼요. 극화시킨다는 얘기가 뭐야? 끝과 끝의 성질을 갖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polarization 뭐다 그러면 이건 극화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야? 극화가 두 개가 됐는데 뭐라 그래? 이게 뭐예요? 양극화라는 단어, 양극화라는 단어. bipolarization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뭘 외우면 된다? pol이라는 단어를 외우면 돼요. 극이라는 뜻이구나. 자 다시. 그리고 이론과 법은 거의 항상 극과 극의 정반대입니다. 극과 극의 정반대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어떤 식으로 정반대가 되냐? 자 이론 뒤에 being 얘는 분사구문으로 뭐뭐 인체로 뭐뭐 되면서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론은 강력한 개념이 되면서 과학에서의 강력한 개념이 되면서 반면에 vague 우리 외웠죠? 뭐라고 이거? vague 모호한 동의어 뭐 했다고? 동의어 ambiguous 그죠? ambiguous라는 단어. 자 반면에 또한 또한 이론이라는 것은 모호하게 돼요. 일상적인 discourse가 뭐냐면 이제談話. 좀 어렵죠? 이야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모호해지는 반면 아직 뭔 얘기인지 잡을 수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인 요게 뒤에 생략된 거예요. 사회적인 개념이 되면서 뭐보다 과학적인 요게 생략된 거고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과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인 개념이 되면서 두 개는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다르게 쓰인다는 얘기고 뭔 얘기인지 아직은 정잡을 수 없어요. 그죠? 뭔가 이제 주제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좀 이따 파악하고 자, facet 측면이고요. nominal fairness가 여기 지문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도 이제 아까 우리 어렵다고 분류했던 인문학 분류 중에 하나의 주제예요. 명명오류라고 하고 아카데미 몇 개 부분 노미네이트 이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몇 개 부분 노미네이트. 노미네이트이라는 최초의 네임에서 이게 노미네이트이라는 동사로 이제 변형이 돼요. 이게 뭐냐면 뭐뭇을 후보로 걸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올리다. 이게 nominal 되면 네임의 형용사로 이름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명목상 이런 뜻이고 fairness가 오류라는 뜻이 있어요. 명명오류가 뭐냐 이걸 좀 알아볼까. 명명오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냥 정소영은 학생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소영이는 학생 외에 특징도 많이 갖고 있지 그지? 너가 학생만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학생이다라고 해버리면 나는 너를 뭐로만 본다? 학생으로만 보고 정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학생이란 이름 안에 정소영의 특징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학생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지? 명명오류가 그런 거야. 뭐라고 이름 붙이면 그 이름으로 걔가 다 설명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바로 명명오류입니다. 참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갖게 되죠. 씨발 이거 내가 왜 배워야 돼? 명명오류란 걸 살면서 쓰겠니?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게 대학교 가서 레포트 쓰거나 뭐 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또
여기랑 써먹을 때가 알아는 두자. 자, 명명 오류의 한 가지 측면은 이 명명 오류에 대한 동격 설명을 해요. 이것은 오류인데 믿어버리는 오류입니다. 레이블이라는 게 이름표, 꼬리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명명, 호칭 이렇게 하자. 자, 호칭이 바로 carry, 전달한다는 것인데 설명적인 정보를 전달한다고 믿는 오류가 바로 명명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걔를 나타낸다. 김건우가 김건우다라고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알아보지 않고. 자, 그 명명 오류의 한 가지 측면은 바로 그 위험인데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란 또 그 위험이란 일상적인 언어들에게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명 오류가 과학 부분에서 일으킬 수 있는 오해, 이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뭐가 있는지 볼까? 자,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겪었던 거예요. 어떻게 있냐? 자, 이렇게 명명 오류가 끼치는 영향을 종종, 이것은 명명 오류 종종 disastrous는 disaster의 형용사고요. 재앙과도 같은 대단히 나쁜 이라는 뜻이고, 동요가 제 정리하는데요. catastrophe가 이게 재난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catastrophe. 이게 ice가 되면 형용사가 돼요. 재앙과도 같은. 또 calamity, 얘도 재난 재앙이라는 뜻이고 calamitous가 되면 또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형을 외워갖고 오시고 재앙과도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영향이란 바로 lead down, 이끌어가는 건데 부주의한 일반 대중들을 오해의 길로 이끌어가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이제 구체적 설명이 이어진다. 자,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라고 이거? 바로 앞에서 복수의 명사들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 보자.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 단어들이 있는데 theory, 이론, 법, 힘과 같은 그러한 단어들. 우리 이거 어때? 일상생활 속에서 다 쓰죠? 그죠? 이론이란 말도 쓰지. 뭐 그냥 친구들끼리 이런 말 하잖아. 야, 뭐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청소할 때 막 나만의 뭐가 순서가 있어. 야, 건우는 청소할 때 너만의 이론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지? 일상생활 속에서. 법도 마찬가지죠. 법이란 건, 야, 이 관련 법이 어떻게 돼? 그 법이 있잖아, 그죠? 힘도 그죠? 야, 너 힘세다. 이런 거 쓰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이와 같은 단어들이 do not be 의미하지 않아요. 부정적 묘사 나오죠? 바로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 흔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말할 때 뭘 의미하지 않냐? 바로 이 단어들이 과학자에게 의미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이론이라는 말을 그냥 청소할 때 건우의 이론이 있구나라고 말하지만 과학에서는 이론이란 건 뭐야?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의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나오는 거. 이게 이론이잖아, 그죠? 그리고 법도 뭐예요? 그냥 법이 아니라 과학에서는 뭐 만유인력 법칙할 때 이 law라는 단어 쓰거든. 법칙이라는 단어. 이 힘도 뭐예요? 뭐 도르래의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을 말하잖아, 그죠? 또 중력의 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 그런 힘을 말하잖아. 우리가 말하는 너 힘세다, 팔 힘세다 이게 아니라, 그죠? 의미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 뒤에 복수의 명사가 부정적으로 또 묘사가 돼요. 자, 3번 뒤에 볼까? 자, 다윈의 진화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은데 바로 데일 카네기 누구냐면 다윈의 진화론에서의 성공은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봐봐.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얘는 얘부터 하자. 데일 카네기 누구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존나 유명한 사람이야.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자기개발 분야의 탑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거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성공이란 건 일상적인 삶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 그 성공과 다윈의 진화론에서의 성공은 다르지.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오는 어떤 종이 성공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 종이 변한 환경에 잘 적응했다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일상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명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힘이라는 거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 제가 이거 정리했는데 피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피지션. 얘는 내과 의사를 말해요. 서로 다른 단어고 어떤 물리학자에게 힘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의미를 이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예요. 뭐와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사용되는 힘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서로 두개 다른 의미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힘과 그 영향력, 권력 이렇게 되겠죠. 그것과 물리학자에게 힘은 중력은 다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복수의 명사의 설명이 여기까지 부정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5번으로 넣어줘야 돼. 5번 넣어서 해볼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 중에 가장 최악은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그러나 바로 이론과 법일 것입니다. 이게 정말 최악이다.
정말 지 맘대로 갖다 쓰고 과학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얘기야. 자, 이론과 법이라는 것은 거의 극과 극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론이라는 건 어떤 과학에서의 강력한 개념이 되는데 반면에 일상 담화 속에서는 되게 모호한 개념이지요. 그치? 과학에서 이론이라는 건 온갖 실험과 연구에 뒷받침이 돼서 검증이 된 뒤 이론이더라고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아까 내가 말했던 너 청소할 때 건우 너만의 이론이 있구나. 내가 뭐 뒷받침된 게 있어 없어? 없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대로 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이란 말은 함부로 쓰지만 그걸 과학에서 이론이라고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명명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과학 분야에서 대중들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개념인데 뭐 일반 대화 속에서 일반 대화 우리가 법이라는 걸 말할 때 그 법이 만유인력 법칙을 말하지 않잖아. 뭐 일상생활에서의 과학적인 개념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개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개념도 과학에다가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 자, 5번 볼게요.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끄는데 몇 개의 심각한 오해를 이끌어요.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그들의 업적을 과제를 지지하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명명 오류를 조심하세요.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일단 자, 빠르게 풀이해보자. 자, 그러한 수업이나 뭐가 교훈이 나와요? 뒤에니까 수업이겠죠. 그러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학생들은 sit, 얘는 앉히다야. 앉혀지게 되었는데 꽉 들어찬 채로 그들의 할당된 스퀘어, 사각형 속에 바로 그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이니까 수업 시간 동안 이렇게 되죠. 학생들이 뭔가 사각형 안에 꽉 들어차서 앉게 된 이야기가 나온다. 일단 앞에는 수업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짝바짝 앉아있는 묘사가 들어간다. optimal 뜻이 뭐였죠? optimal 요거 최적 이런 뜻이요. 가장 딱 알맞는 최적의 감정 수준이 있습니다. 이 감정 수준은 필수적인데 증가된 학습을 위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네. 학습이 잘 되려면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돼 이런 얘기야.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나 많거나 너무나 적은 감정은 줄이는데 대뇌 피질의 효율성을 줄인다는 얘기는 학습 효과를 줄인다 이렇게 돼요. 대뇌 피질이라는 게 뇌에 있는 그 회색 물질이죠. 그걸 대뇌 피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학습 효율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또 나오죠. 그 결과 영화와 책과 음악. 여기서 말한 얘들은 적절한 감정 수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란 좋은 뜻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정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쉽게 기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은 내용이고요. 아직 수업 얘기 안 나왔고요. 자, 가장 최고의 수업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인생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가장 최고의 수업들은 만듭니다. 당신이 웃고 생각하고 울게 만들어요. 자, 수업이 명시가 됐는데 3번은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요게 또 나와야 돼. 학생들이 도대체 왜 수업 시간 동안에 할당된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요걸 좀 찾아볼게요. 자, 3번 뒤에 보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은 제거했습니다. 모든 가구를 뭐 책상, 걸상 이런 거 교실로부터. 그리고 요건 요런 뜻이에요. 테이프로 붙였는데 표시했는데 조그만 사각형이 등장하죠. 4번 의심해야 되고 조그만 사각형의 면적을 표시했습니다. 바닥에다가 이 사각형의 면적은 나타냈어요. 그 공간의 양을. 이 공간이란 노예가 afford가 뭐뭇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도 되고 또 뭐뭇을 주다는 뜻도 돼요. PPP니까는 뭐뭇을 받다가 돼요. 노예가 받았던 공간. 그 배에서 이 배는 운송하는 배였는데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운송했던 그 배.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다 나왔죠. 이러한 수업이라고 만들 수가 있고 노예가 그 배에서 할당받은 공간.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서 꽉 들어차게 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으로 답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요 뒤에 struggle to make it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고생을 했는데요. make it 뜻이 뭐라고 이거? 만들다가 아니라 항상 무엇을 이루어내다. 해내다, 성공하다는 뜻이라고. 그걸 좀 해내려고 너무나 고생했어요.
through 뒤의 시간의 개념은 뭐뭐 내내 쭉 이런 뜻이에요. 그 전체 기간, 즉 수업 시간 내내 그걸 하려고 너무나 고생했어요. 뭘 하려고? 4번에 꽉 들어찬 상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런 얘기죠. 4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노예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지 똑같은 위치에 몇 개월 동안 말이죠. 저희 학교 역사쌤은 만들었어요. 정서적인 감정적인 경험을 제가 생생하게 오늘날까지 기억할 수 있는 감정적인 동요 하나만 정리할까? affective라는 단어가 이게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라 감정적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affect가 명사로 감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무슨 묘사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넣어드렸는데 옛날에 미국 이 새끼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갖고 사는 거 자체 말이 안 되지만 그 미국 땅으로 운송할 때 배를 일단 존나 큰 거를 가져가요. 배가 한 번 움직일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기름에서부터 한 번 실을 때 많이 태워야 돼. 그래서 노예들을 이렇게 실었어요. 짐처럼. 이 배의 밑에 창고 부분이에요. 칸막이 해갖고 지금 이렇게 이게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머리 다리가 이렇게 겹치게끔. 이래야 최대한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지금 팔다리는 족쇄를 채워갖고 못 움직이게 했어요. 이렇게. 산 사람을. 이걸 어마어마한 숫자를 배 밑에다가. 이러고서 몇 개월 걸렸거든, 그 당시에. 몇 개월을 태웠단 말이야? 햇빛 일단 안 들어오고, 밥 이런 거? 없지? 전혀 없죠? 그죠? 굶는 거야. 대소변 어떻게? 그냥 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싸면 어떻게 돼? 대소변 뚝뚝 떨어지고, 여기 냄새가 진동을 하죠. 거기에 이제 세균이 득실을 하겠지. 그래서 몇 개월 안에 가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찔려가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일부가 미국 땅에 내려가서 노예로 되는 거죠. 각 가정으로. 개새끼들이지. 우리나라도 노비 제도가 있었지. 노비라도 사람으로 대우를 했다고. 근데 유럽인 이 새끼, 백인 이 새끼들은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해. 봐봐. 남자 여자 다 같이 있죠. 이들도 지금 누군가의 아빠나 엄마고 아들, 딸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랑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거의 그냥 무생물처럼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실어나르고 죽게 만들고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그러고서 지금 백인들이 존나 뭐라 그랬지? 각오 아니야. 뭐 인권 운운하면서 막 뭐라고 세계에 무슨 자기들이 선지자인 척 하죠. 이 새끼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인종차별하고 지금 아직도 한 새끼들도 많고 존나 웃긴 새끼들이야. 난 그런 백인 애들이 뭐 인권 운운하면 존나 웃겨. 이런 역사는 어떻게 해? 자기 선조들이 이 짓거리를 해놨는데 이 멀쩡한 사람들 갖다가 어이없죠, 그죠? 나 그래서 웃겨요. 우리 동양은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거는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동물도 이렇게 안 하겠다, 그죠?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많이 됐더라. 자, 여기까지 할게요.